연말의 그림자 2003년 12월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오며 하늘은 연무에 갇혀 음산하게 들이었다. 허름한 골목 사이로 바람은 스산하게 불었고 마치 오래된 악몽처럼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마을 확성기에는 따뜻한 인사말과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마치 사이렌처럼 오히려 불안감을 더해주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분주했다. 시장에는 웃음과 생선 냄새가 그득했고 어린이들의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가 곳곳에 흩어졌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저녁이었다. 그러나 트렁씨 할아버지의 집은 전혀 달랐다. 방 안은 싸늘했고 작은 탁상시계의 바늘 소리가 또각또각 불안하게 울렸다. 아내와 그는 식탁에서 마주 앉은 채 밥을 삼키지 못하고 있었다. 트렁씨의 손엔 희미하게 떨리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일주일 전 206살의 외동아들 트렁로이가 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간다고 외박을 신청했을 때만 해도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그저 장난꾸러기 소년 특유의 모험심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고향에 도착했던 날 아들은 잘 도착했어요 라고 밝게 전화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저 바쁜 연말, 일에 치여 부모도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이날 12월 11일 밤, 커튼 너머로 고요하게 불빛이 새던 순간 트렁씨는 모르게 숨을 멈췄다.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곧장 내려앉았다. 발신자는 고향집 어머니였다. 아가야, 그의 집에 오지 않았단다.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 내 아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말 끝에 흐느끼는 소리가 퍼졌다. 순간 싸늘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트렁씨 마음속에는 불길한 이감이 번졌다. 어린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것이 이상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순간순간 머릿속에 아들의 웃는 얼굴과 문득 돌아보면 보았던 야위고 깡마른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초조함은 점점 공포로 바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악몽 같은 이미지가 그림자처럼 일어났다. 그 순간 기억 속에서 며칠 전 아들의 이상한 말투가 스쳐 지나갔다. 아빠, 도시 쪽에 요즘 좀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잘 다녀올게요. 분명 그때는 별일 아닐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는 듯 날카로웠다. 아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로이, 혹시 무슨 사고라도 길에서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구한테 납치라도. 트렁씨는 독하게 고개를 저었다. 설마, 아니야. 하지만 등줄기를 타고 도는 한 줄기 한기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잊었던 뉴스 기사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근래 지역을 휩쓸고 있다는 연쇄 실종 이야기, 그리고 한밤중에 들려오는 이름 모를 개 짖는 소리, 골목을 길게 뒤덮은 그림자, 사라진 아이들 이야기. 혹시 우리 아들까지? 두 눈을 꼭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들이 누군가의 손에 잡혀 어딘가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 벌벌 떨고 있는 불길한 환상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집안엔 식탁의 음식이 식고 시계만이 묵직한 초침 소리로 조용한 공기를 쪼갰다. 어쩌면 지금 로이는 아주 가까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며 공포에 질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트렁씨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창밖의 어둠이 더 짙어지는 가운데 바람이 낡은 대문을 흔들고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트렁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다.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일상과 끔찍한 악몽의 경계선 위에 이 가족의 운명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 알 수 없는 괴물에게 삼켜지고 있었다. 낯선 이와의 만남,
그리고 금지된 이후 긴장과 허탈감이 범벅인 저녁, 트랑로이는 누구보다 맑았던 시골 공기 속을 홀로 빠르게 걷고 있었다. 그가 발을 옮기는 방향엔 가족 따뜻한 품도 할머니의 상냥한 음성도 없었다. 오후의 빛은 이미 땅으로 가라앉은 지 오래. 거리엔 축축한 안개와 오토바이 엔진음만이 잔향처럼 남아있었다. 12월의 시골 읍의 골목, 거칠고 낡은 담장 바깥으로 인터넷 PC방이라는 희미한 네온 사인이 깜박이고 있었다. 트럭 노인은 그 빛을 쫓듯 별다른 고민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곧바로 느껴지는 캐캐묵은 담배 냄새, 땀이 밴 오래된 천 소파, 그리고 모니터마다 번뜩이는 총성과 괴성. 귀에 익숙한 게임 음악과 마우스 클릭 소리, 하늘거리는 먼지 속에서 그는 잠시 현실을 잊은 듯 한 구석 빈자리에 몸을 웅크리듯 앉았다. 여기 처음이신가 봐요? 오게티처럼 평온한 공간을 뚫고 묘하게 차분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트럭 노인은 고개를 돌렸고 창가 쪽 어둠에 기대 앉은 한 남자를 마주쳤다. 검은 후드티, 단정하게 다듬어진 머리, 눈매는 깊고 어딘가 맹렬해 보였다. 하지만 미소는 뜻밖의 온화했다. 남자는 느린 동작으로 자리를 좁히더니 마우스 잡고 있는 트럭 표정, 친근하게 건네는 농담, 어깨를 으쓱이며 조는 남루한 학생들. 모든 게 익숙해져 점점 경계심이 풀렸다. 게임 화면 너머로 둘은 여러 번 눈을 마주쳤다. 남자 호황중은 조용히 트럭 노이의 게임 실력을 칭찬하고 때론 그는 행동이 어색할 정도로 사려 깊었다. 좋은 실력이네. 요즘 이런 나이 또래 치곤 보기 드문 집중력이야. 악이 없는 칭찬인 듯 했으나 그 말에 어쩐지 등줄기에 한기가 스쳤다. 시간이 흐르며 창밖 어둠은 더 짙어졌다. PC방 업주는 졸린 눈으로 영업 마감을 준비하며 돌아다녔고 몇몇 불량 학생들은 이미 쫓겨나듯 나가고 없었다. 실내에 남은 이라고는 거의 트럭 노이, 그리고 그 남자, 아니 이제부터 그를 낯선이라 부르자 뿐이었다. 조용히 세계가 좁아지고 거대한 어둠이 천천히 그 둘을 감싸는 듯 했다. 어느새 호황중은 한참 트럭 노이의 뒤 이야기를 캐묻고 있었다. 집은 어딘데? 학원 끝나면 혼자 다녀? 혹시 최근 이상한 사람 본 적은 없나? 트럭 노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근데 형은 여기서 뭐해요? 낯선이의 미소가 약간 삐걱거렸다. 나? 그냥 새로운 동생도 사귀고 오랜만에 게임도 하고 나쁜 일은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모니터가 팟 하고 번쩍하며 잠시 꺼졌다. 잠깐의 정전. 실내에 단 한 줄기 형광등만 남아 둘의 얼굴을 창백하게 드러냈다. 트럭 노이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다. 밤 1월시를 몇 분 앞두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저기,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돈을 찾으러 가야 해. 혹시 짐 들고 혼자 가는 게 좀 그래서 그러는데 같이 좀 가줄래? 어색한 침묵. 트럭 노이는 순간 망설였다. 누군가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듯 등이 오싹해졌다. 그러나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고 그럴듯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딱히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다. 나 알겠어요. 스스로도 모르게 그 한마디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무 일도 없겠지? 트럭 노이는 스스로 되뇌었다. 당신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그 어둡고 낡은 PC방에서, 그 평범해 보이는 딜레마 속에서 악몽의 씨앗이 이미 튀고 있었다는 사실을.
트럭 노이의 작은 결심, 평범한 만남, 태연한 미소에 넘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의 그림자를 잡은 안개 속을 걷는 듯 온 세상이 흐릿하게 울려 보였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호황중은 짙은 그림자를 끌며 트럭로이 옆을 느긋하게 따라 걸었다. 버스 곧 올 거야. 호황중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다. 고요 속에서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와 멀리서 습한 바람이 목덜미를 덮쳤다. 노을은 이미 사라졌고 모든 것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버스가 가까이 다가오며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찍어냈다. 차 안에는 이른바 막차 특유의 스산함이 번졌다. 기사 외에 승객은 몇 명뿐 모두 고개를 떨군 채 잠이 들거나 그림자 속에 얼굴을 숨긴 채 앉아 있었다. 호황중은 트럭 노이를 창가 쪽 빈 좌석에 앉게 하고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길게 이어지는 정적을 깨듯 버스는 어둠 속 마을을 천천히 지나친다. 차창 밖에는 미로 같은 골목, 철로 가득한 빈 창고, 무너져가는 가옥들이 잿빛으로 스쳐갔다. 트럭 노이는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손바닥에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차 내부는 점점 더 적막해져 갔고 운전석 주변에 작은 부엉이 인형만이 조용히 몸을 흔들 뿐이었다. 어둠, 습기, 그리고 고요함. 그 틈에서 호황중의 말이 천천히 파고든다. 너무 걱정하지 마.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야기해서 좋아서 그래. 트럭 노이는 애써 입꼬리를 울렸다. 하지만 불빛이 흔들리며 순간 호황중의 얼굴이 이따금 낯설게 다른 무언가로 일그러져 보이기까지 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호황중은 트럭 노이에게 손짓했다.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저쪽 골목 끝이야. 좀 오래된 곳이지만 안전하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 둘은 정류장을 벗어나 가로등조차 거의 없는 골목에 들어섰다. 주차장 너머 싸늘한 콘크리트 벽이 이어지고 공사판 잔해와 녹슨 철문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다. 트럭 노이는 문득 자신이 한치도 모르는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호황중은 때때로 작게 휘파람을 불며 낡은 운동화로 자갈길을 툭툭 걸었다. 트럭 노이는 이상하게 가슴이 꺼림칙했고 뒤에서 누군가 계속 지켜보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지날 때 트럭 노이는 소름에 전율했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미세한 향내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불빛. 작은 바람이 절벽 옆 돌담을 스치고 어둠 속에서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 순간 트럭 노이는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걸 느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앞장선 호황중의 뒷모습은 조금씩 멀어져 갔고 트럭 노이는 괜히 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오래된 철문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두 사람은 삐걱이는 나무 계단과 어둠에 잠긴 좁은 마당을 지나 맑아 빠진 집에 들어섰다. 현관안은 마치 수십 년간 사람의 손길을 받지 않은 폐가 같았다. 한쪽 벽에는 이상한 그림 몇 점과 익숙하지 않은 기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공기에는 곰팡이와 녹슨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좀 낡았지? 호황중은 무심하게 웃었지만 그 음성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트럭 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의 몸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곤문이 쾅 하고 닫혔고 외부의 바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 미궁에 이제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트럭 노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말놀이, 생사의 문턱. 집안의 공기는 희미하게 썩은 냄새와 먼지,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다. 전등조차 흐릿하게 깜박였다. 벽에는 누런 얼룩과 이상한 낙서가 어지럽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듯한 신발 자국과 녹슨 철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배고프지? 먼저 밥부터 먹자. 호황중의 표정은 어딘가 일그러진 미소로 변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쌀밥과 서늘한 국, 푸석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트럭 노인은 어쩔 수 없이 10숟가락을 삼켰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내킬 때마다 목구멍이 점점 더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호황중은 조용히 일어나 복도 끝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 여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한번 누워볼래?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낯선 기계 한 대가 덩그러니 있었다. 나무 말인가? 처음 마주한 순간 트럭 노인은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설명할 수 없었다. 나무로 조각한 말의 형상, 등에는 고정대와 자물쇠가 달려있고 옆에는 굵은 새끼줄과 낡은 천조각들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었다. 트럭 노이가 물끄러미 서 있자 호황중은 손끝으로 멀쩡하게 다듬어진 곳을 스며 재촉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체험이야. 한번 해봐. 금방 끝나. 그의 말 속에는 이성적 논리가 아닌 어딘가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광기가 묻어 있었다. 트럭 노인은 망설였으나 이미 등 뒤는 벽이 막고 있었다.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그는 나무말 위에 몸을 기댔다. 거친 나무 표면이 등을 파고들었다. 순간 그의 손목에 그리고 발목에 차갑고 습한 천이 감겼다. 철컥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이 소리가 트럭 노이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뭐예요? 이거? 트럭 노이는 애써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떨림이 배어 있었다. 호황중의 눈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표정이 일그러져 흉측한 미소로 변해갔다. 아주 간단한 게임이야. 네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보는 놀이. 트럭 노이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손목은 등 뒤로 꽉 묶였고 두 발은 나무 기둥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그제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다. 바닥에는 누군가의 신발, 작은 피 얼룩, 컵라면 용기, 구겨진 휴지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공기엔 묘하게 비릿한 내음, 썩은 피와 플라스틱, 먼지 냄새가 뒤섞여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호황중은 천천히 트럭 노이의 목 주변에 하얀 천을 감기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마. 아주 위험하거든. 그의 손놀림은 놀랄 만큼 섬세하면서도 동시에 잔인했다. 끈적한 숨소리와 점점 조여드는 천의 압박감. 트럭 노이의 숨은 점점 짧아지고 사방에서 어둠이 침투해 들어오는 듯했다. 그 순간 호황중은 어디선가 시린 쇠붙이, 주사기 바늘을 꺼냈다. 트럭 노이는 두려움에 찬 외침을 삼키며 풀리지 않는 묶임과 싸웠다. 바늘이 복부와 목선을 찌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뚫고 지나갔다. 아직 괜찮아. 아직은 더 재밌어질 거니까. 호황중은 중얼이며 조곤조곤 혼잣말로 과거의 다른 놀이에 대해서도 흥분을 어우누르지 못했다. 트럭 노이의 등 뒤 벽에는 이름 모를 손톱 자국, 핥힌 자국, 그리고 희미한 연필 글씨. 살려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가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다. 한순간 옆방에서 들려오는 드륵 드륵 이상한 기계음, 어둠 속 어렴풋한 흐느낌. 트럭 노이의 심장은 귀에 들릴 듯 쿵쾅거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목은 천에 눌려 미약한 숨만 새어나왔다.
방 한 구석, 보라색 후드 집업, 찢어진 교복, 반쯤 타담한 신발, 그리고 낡은 휴대폰.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이 있긴 했을까? 불현듯 서늘한 절망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호황중의 눈앞에 트럭 로이는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놀잇감에 불과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호황중의 말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살려달라고 하면 좀 봐줄까? 털썩 호황중은 트럭 로이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아니, 아직 때가 아니야. 광기에 물든 속삭임 사이로 옛 희생자들의 한줌과 울음, 트럭 로이의 두려움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이 그 작은 방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는 악몽의 서막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지옥 같은 밤방은 숨막히도록 좁았다. 창문 하나 없는 그 공간을 지배한 건 깊고 무거운 어둠. 천장의 전등도 바깥 세상과는 등 돌린 채 아슬아슬 교차하며 신경질적으로 깜빡거렸다. 나무말 위에 묶인 트럭 로이는 이제 어둠과 추위, 두려움과 외로움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땀에 젖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어가는 듯 저렸다. 호황중은 방의 한가운데를 어슬렁거렸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느릿했고 갑자기 탁 멈추었다. 다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때때로 귓가에 가까이 얼굴을 가져오며 저음의 속삭임을 흩뿌렸다. 여긴 아무도 안 들어와. 네 목소리 아무도 못 들어. 트럭 로이는 스스로 입을 꽉 깨물고 비명을 삼켜야만 했다. 가느다란 천이 목 주변을 칭칭 감고 있었고 조금만 고개를 잘못 돌려도 숨이 턱 막혔다. 숨소리는 갈라지고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방 안은 살아온 적 없는 자들의 흔적과 죽은 것들의 냄새로 가득했다. 구석 서랍 위에는 시계, 중학교 명찰, 반쯤 찢어진 그림 엽서. 한쪽 벽은 얼룩진 피자국 위로 서툰 글씨들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다. 살려줘. 죽이고 싶지 않았어. 여긴 감옥이야. 바닥엔 마른 피와 먼지를 닦아낸 여러 개의 걸레, 그리고 한켠 기계음에 맞춰 돌아가는 낡은 환풍기가 드르륵 드르륵 낮게 울렸다. 벽 뒤쪽으론 정체 모를 울음 섞인 신음이 순간순간 번져왔다. 현실인지 트럭 로이의 상상 속 환청인지 이젠 구분조차 어려웠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호황중 또한 변해갔다. 아주 평온하게 때론 밤하늘 별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다 돌연 냉랭한 악마의 얼굴로 손에 주사기를 쥐고 다가왔다. 신경 쓰지 마. 다 잠깐이야. 네가 살아남으면 얘기해 줄게. 재미있는 비밀들. 찔리는 듯한 통증, 온몸으로 퍼지는 쓰라림. 트럭 로이는 애써 고개를 돌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뒤이어 호황중이 방에서 나가면 오직 길고 끈질긴 정적만이 남았다. 탑처럼 세운 나무말 위에서 트럭 로이는 죽은 채로 살아있는 듯 무력한 시간과 희망 없이 마주했다. 시간마다 느껴지는 기괴한 장면. 방 한 구석에서 빛나는 눈동자. 온몸을 스치는 한기. 어두운 구석에서 기어나오는 시커먼 그림자들. 트럭 로이는 더 이상 현실과 악몽의 경계를 분간할 수 없었다. 호황중은 가끔 미소를 지으며 트럭 로이에게 물었다. 무서워? 나도 어릴 때 내가 무서웠어. 근데 이젠 별것 아니더라. 그의 목소리엔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몇 시간 후 트럭 로이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다 겨우 정신을 붙들었다. 오랜 침묵 끝에 호황중이 한 봉지 미지근한 물과 라면을 가져다 주며 식은 웃음을 지었다. 얘야, 배고파도 남기면 안 돼. 옛날에 여기 누가 남긴 빵 때문에 벌레가 꼬였거든. 순간 트럭 로이는 봉지에서 희미하게 썩은 내를 맡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공포, 공포는 비명,
비명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환청, 환각, 그리고 스스로가 어딘가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만이 남았다. 호황중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손안에 날카로운 칼을 비볐다. 트럭노이의 몸을 한참 뚫어져라 보더니 갑자기 다가와 귀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에서 나간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 아니, 있었을까? 트럭노이의 뇌리에 옛 희생자들의 마지막 한숨, 마지막 손톱 자국,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곧 그 흔적이 될 운명이라는 예감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바깥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차마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밤, 그는 본능적으로 혼잣말을 토해냈다. 엄마, 아빠, 제발 한 번만 날 찾아와줘. 살아서 집에 돌아가게 해줘. 하지만 이 어둠의 방 안에서는 오직 절망과 악몽만 영원히 울리고 있었다. 유리병 속의 절규. 밤은 진작 깊었다. 그러나 이 집안 작은 방에서 시간 같은 건 쓸모없는 폐기물일 뿐이었다. 트럭노이는 땀과 흙, 피내음에 찌든 채 나무말에 묶여 있거나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점점 흐릿해지고 머릿속은 누가 칼로 긁어낸 듯 멍하고 쑤셔댔다. 정신의 붕괴. 입안은 바싹 타들어갔다. 혀끝이 갈라지고 침 한 방울조차 삼키기 힘들었다. 지난밤 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현실인가? 머릿속인가? 트럭노이는 이미 그것을 구분할 힘조차 없었다. 언젠가 방 한구석에서 새어나온 어린 남자아이의 실루엣, 손톱으로 긁힌 벽면, 그리고 밤마다 울렁거리는 숨죽임과 흐느낌, 모두가 트럭노이 마음 한복판까지 파고들었다. 손을 들어 벽을 어루만지려 하지만 이미 몸에는 힘이 남지 않았다. 자신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 새끼 손톱 끝에 박힌 먼지와 피. 그것이 트럭노이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살아있음의 유일한 증거였다. 2. 유리병의 등장. 문이 쩍꺽 하고 열렸다. 호황중이 이번엔 커다란 유리병과 정체불명의 하얀 액체, 못 알아볼 약병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부터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볼 거야. 아주 특별한 놀이지. 그의 목소리는 노래하듯 경쾌하면서도 어딘가 지독하게 비정상적이었다. 잔뜩 뒤틀린 웃음을 짓더니 트럭노이 앞에 유리병을 내려놓았다. 이 안에서 공기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순간 트럭노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호황중은 나무말 옆에 미리 고정된 고무관을 트럭노이 입에 꽉 물려주었다. 유리병의 입구는 촘촘히 막아졌으며 트럭노이의 숨소리와 혼란스러운 심장 박동음만이 둔탁하게 울렸다. 단 몇 분 만에 공기는 옅어지고 머리가 멍해져 갔다. 벽에 새겨진 삼켜지는 자의 문장들이 마치 꿈처럼 흐트러져 움직였다. 트럭노이는 부르르 떨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호황중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다 멈추면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해. 3. 절규와 환각,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 현실과 환각, 꿈과 잔혹한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트럭노이는 고압의 유리 속에서 무언가가 손을 흔들어주는 환상을 보았다. 식어버린 방 한켠에서 이전 희생자들의 흐릿한 얼굴이 깜짝깜짝 스쳐갔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어린 소녀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귀에 생생했다. 하지만 호황중은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트럭노이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콧등에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아직은 끝 아니다. 이거 정말 재밌지 않니? 누군가 살려달라고 진짜 간절히 빌 때 그 표정,
난 제일 좋아해. 4. 마지막 희망. 미친 듯한 공포. 점점 숨통이 막혀오고 트럭 노이는 남은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돌아 시계가 똑딱하며 시간에 섞여갔고 벽엔 이전 희생자들의 발자국과 다 타담한 성냥개비가 흩날렸다. 트럭 노이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유리병을 발로 찼다. 딱! 유리는 꿈틀거렸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 허공 속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 따뜻한 식탁, 겨울밤 난로. 하지만 이것은 모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신기루였다. 방 안의 모든 잔해와 환상, 절망이 마침내 트럭로이의 마지막 의식을 바닥까지 쥐어짜듯 집어삼켰다. 지옥의 문지방. 마지막엔 깊고 긴절한 절규만이 남았다. 제발, 제발 살려줘. 하지만 외마디 비명은 병 속의 공기처럼 쓰디쓴 어둠에 흩어질 뿐이었다. 호황중의 입가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지지 않는 미소가 번졌다. 지옥의 밤이 끝나긴커녕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더 심화된 환각, 호황중의 어린 시절 창란, 방박 소리 등 추가 주문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머렁준 지릅증 대지에. 물론입니다. 아래는 제7장 어둠 속의 불씨의 확장판입니다. 이 장에서는 트럭노이가 죽음 직전의 공포와 혼돈,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서의 환각과 자책, 이전 희생자의 잔상과 살아야겠다는 마지막 본능, 미세하지만 집요한 도망의 실마리, 그리고 호황중의 광기와 조롱까지 극한의 긴장과 공포가 넘치도록 묘사됩니다. 제7장 어둠 속의 불씨. 깨어났을 때 트럭 노이는 마치 죽음 너머에서 다시 되돌아온 듯 했으나 여전히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산소 부족으로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입과 손목, 무릎, 숨쉬는 가슴까지 거칠게 타고 있었다. 윗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혀끝에 피비린내가 감돌았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눈에 들어와 눈물이 났다. 방 안은 고약한 환기음과 썩은 냄새, 젖은 피가 머물다간 차가운 습기에 휩싸여 있었다. 나무 말에서 풀려나진 않았지만 호황중이 자리를 비운 틈에 트럭 노이는 머리를 천천히 들었다. 얼핏 반짝 방 한쪽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다. 환각인지 아니면 이 집에 떠도는 피폐한 영혼의 그림자일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사라진 아이들의 흔적이 빽빽이 깔려 있었다. 희생자의 영혼이 이 공간에 남아 자신에게 손짓하는 듯 잇따라 속삭임이 들렸다. 너라도 살아. 너라도 나가. 트럭 노이의 내면에 엉켜있던 절망은 서서히 희미한 살아야 한다는 집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손과 발목은 아직도 차갑게 묶여 있으며 몸은 굳어 있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방금 전 유리병 속 절규와 환청의 폭풍 같은 공포에 살아있다는 자각마저 지워질 뻔했다. 텅, 텅. 낮은 발소리가 복도를 통과하였다. 호황중이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는 손에 번쩍이는 식칼을 든 채 트럭 노이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눈빛엔 아득한 공허감이 스며 있었지만 끝에 서린 광기는 도무지 숨길 수 없었다. 다 쓸모없어. 누구든 결국 변하지 않아. 넌 결국 모두랑 똑같이 될 거야.
트럭 노인은 목을 축이려고 했으나 말라붙은 목구멍에선 쉰 숨소리만 나왔다. 공포와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뒤엉키며 그를 덮쳐왔다.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반드시 나가야 해. 살아야 한다는 불씨가 트럭 노이의 가슴팍 어딘가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눈을 억지로 뜨고 손목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피가 맺히고 살이 벗겨지는 고통은 이미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다.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 나가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호황중은 옆 벽에 기대앉아 피곤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포기해라. 다 끝났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가 잠깐 눈길을 돌렸을 때 트럭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손목끈을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피가 조금씩 번져 나오고 끈의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느슨해졌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이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이전 희생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조금만 더 버텨. 문은 곧 열릴 테니. 그러나 동시에 호황중은 이상한 기척을 눈치채듯 갑자기 트럭 노이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뭘 하는 거지? 네가 다급하게 달려오던 호황중의 그림자가 천장과 벽을 동시에 뒤덮었다. 트럭 노이는 이를 악물어 끈을 놓치지 않았다. 끈이 툭 하고 거의 풀렸다. 공포와 희망, 비명과 본능, 환각과 현실이 모두 뒤섞이는 마지막 순간. 트럭 노이의 눈에 벽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낙서가 멀리서 희미한 불빛처럼 일렁였다. 여전히 방안은 지옥 같았지만 적어도 그 한켠에서 살아남으려는 작은 한가운데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파멸의 문턱 끈이 풀리는 순간 트럭 노인은 마지막 힘을 모아 손목을 벗어던지듯 빼냈다. 손등에 새겨진 선홍색 자국과 검붉은 피, 쥐나는 팔을 억지로 움직이며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끌었다. 분노와 공포에 찬 호황중의 욕설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거기서 멈춰. 꼼짝 마. 트럭 노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몸을 떨었다. 절망과 극도의 두려움이 삼켜드는 순간 이 한 번의 탈출이 영원히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 몸을 떼뚫었다. 팔과 다리는 이미 감각이 사라진 듯 저려오고 뼈마디마다 하얀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그는 앞을 향해 흐느끼는 도망자처럼 문으로 기어갔다. 호황중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맹렬하게 다가왔다. 그 그림자는 방을 뒤덮었고 썩은 피냄새와 불길한 소리들이 기묘하게 얽혀 또 다른 환각을 불러일으켰다. 트럭 노인은 본능적으로 손 가까이에 있던 작은 깨진 유리 조각을 움켜잡았다. 손에 감도는 통증은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그의 의지를 부추겼다. 넌 절대로 못 나가. 여기서 끝이야. 호황중의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트럭 노인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벽을 타고 겨우 섰다. 구석의 음습한 그림자들, 벽에 새겨진 수많은 살려줘, 죽기 싫어, 낙서들이 그의 등기에서 울부짖듯 일렁였다. 호황중이 거칠게 트럭 노이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냉랭한 숨소리, 섞인 침냄새, 소름 끼치는 광기의 이중음이 트럭 노이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트럭 노이는 거칠게 몸을 비틀고 손에 쥔 유리 조각을 허공에 휘둘렀다. 까! 유리가 호황중의 팔에 깊이 박혔다. 피가 분수처럼 튀었고 호황중은 잠시 움찔하며 트럭 노이를 놓쳤다. 기회는 단 이 순간뿐. 트럭 노이는 다시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된 채로 현관 쪽으로 기어갔다.
바깥 복도는 어두웠다. 오래된 전등이 따개비 껍데기처럼 으스스하게 껌뻑였다. 걸을 때마다 바닥에 먼지 위에 베인 숨겨진 피자국, 깨진 물건들과 오래된 유리병의 그림자들이 발밑에서 소름 돋도록 미끄러졌다. 호황중은 피투성이 팔을 매만지고 광기에 빠진 채 외쳤다. 넌 내 것.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 집 안에서 영원히. 문을 후려쳤다. 밖은 새벽인지 황혼인지 모를 어두운 안개와 서늘한 바람이 감돌았다. 거리엔 아무도 없었다. 기괴할 정도로 조용한 옥황묘 방향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자신을 막아서려는 죽은 자들의 속삭임 같았다. 뒤에서 호황중의 육중한 발소리가 쫓아왔다. 트럭 노인은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다시 그의 어깨를 낚아챘다. 이제 끝났다. 호황중의 손에선 피와 침이 뒤섞인 악취가 흘렀다. 하지만 트럭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팔꿈치로 호황중의 턱을 힘껏 쳤다. 호황중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트럭 노인은 악착같이 일어나 골목 저편, 희미하게 번지는 등불 아래로 달려갔다. 심장이 미친 듯 요동쳤다. 등 뒤에선 아직 호황중의 비명이 퍼져왔다. 돌아와. 난 널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네 양모은 이제부터야. 짧은 순간 트럭 노인은 허공 속에서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손짓하는 환영을 보았다. 어서 너라도 살아. 낡은 담, 깨진 담벼락, 희끄무레한 새벽빛 속에서 트럭 노인은 온몸을 던져 드디어 집 밖 골목을 벗어났다. 가까운 곳에서 자동차 경적, 개 짖는 소리, 사람들의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그제야 비로소 트럭 노인의 눈에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울음과 비명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의 등 뒤, 그림자처럼 늘어진 낡은 집의 현관과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를 또 다른 영혼들과 광기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로 트럭 노이의 내면을 깊숙이 각인되었다. 새 악몽. 트럭 노이가 폐허 같은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채 온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의 몸은 피, 땀, 먼지, 그리고 끈적한 공포로 범벅이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숨결, 심장이 찢어질 듯 두근거렸다. 의식은 자꾸만 멀어졌지만 끝내 그는 마지막 불시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골목을 빠져나온 순간 어스름하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에서 두려움에 빠진 눈빛의 아이가 자동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차 안에서 내린 운전자는 처음에 트럭 노이의 형상에 깜짝 놀랐다. 얘야, 괜찮니? 이봐, 여기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외치고 누군가는 경찰에 응급차에 전화를 걸었다. 트럭 노이는 마치 무거운 유리관 안에 갇힌 듯 벙벙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게만 울렸다. 그는 끝내 바닥에 주저앉아 이미 지식여진 손목과 상처투성이에 생사를 쥔 채 흐느끼며 쓰러졌다. 1. 병원. 하지만 끝나지 않은 공포의식. 그때 그는 새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다. 몸에는 붕대와 주사바늘, 코로는 산소줄이 연결됐다. 창밖으론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곁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사, 그리고 완전히 공허한 눈빛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하지만 트럭 노이가 꺼내는 말에 모두 서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호황중은 아직 거기 있어요. 나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트럭 노이의 음성은 끝내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이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여요. 그저 끔찍한 꿈이나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트럭 노이가 의사는 진정제를 권했고 경찰은 혹시 한 번만 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며 가까이 다가왔다. 트럭 노이는 숨을 거칠게 쉬었고 뼈마디가 떨렸다. 벽장안 어두운 구석, 베개 및 병실의 창문 그 어디에서든 자신을 지켜보던 호황중의 눈동자가 꿈처럼 번져 보였다.
밤마다 그는 앓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다. 침대 아래서 느껴지는 뼈마디를 끌어당기는 무거운 손, 병시 창문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중얼거림. 이따금 새벽 검은 벽 사이로 기어드는 호황중의 그림자. 트럭 노인은 자기 혀를 깨물며 속삭였다. 아니야, 아니야, 난 이미 돌아왔어. 그 집이 아니야. 환각.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병원에 있을 때마다 트럭 노인은 꿈과 현실을 오갔다. 목이 조여오고 피에 젖은 나무말, 유리병에 갇힌 메아리, 미치방이처럼 웃는 호황중, 그리고 돌아와 라며 귓가를 어지럽히는 환청까지 그 무엇도 그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다. 간호사는 밤마다 트럭 노이를 깨우는 비명을 들었다고 했다. 의사는 그의 혼잣말과 눈물, 온몸의 경련에 정신과 상담을 권했다. 하지만 휴식도 약도 결코 그 어둠진 기억 저편까지 손닿지 못했다. 가끔 트럭 노이는 침묵 속에서 묻는다. 내가 살아남은 게 정말 맞는 걸까? 나는 끝끝내 살아남은 건가? 아니면 여전히 그 집, 그 방,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눈을 감으면 여전히 바닥을 기는 곰팡이, 벽에 새겨진 핏자국, 차가운 손에 잡힌 끈, 골목 끝 까마귀 울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호황중의 그 도끼 어린 시선. 참, 집으로 돌아간 뒤 끝나지 않은 그림자. 한 달여 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트럭 노인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품에서도 결코 평온할 수 없었다. 구호는 식탁 옆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붙였으나 트럭 노인은 밤마다 거실, 방문, 화장실 앞, 온 집안의 사소한 그늘이 언제든 호황중이 다시 나타날 것 같은 환각에 고통받았다. 창문 너머 어딘가, 혹은 현관 앞 어둠 속, 차가운 한숨 소리, 때 묻은 발자국. 돌아와. 네가 끝낼 차례야. 트럭 노인은 비명을 삼키며 온몸을 웅크린 채 베개를 껴안았다. 소문 속. 경찰은 오래된 집을 샅샅이 조사했으나 누구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트럭 노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느 밤 산책길에서 트럭 노이는 자신을 겨눈 긴 그림자를 발견했다. 벌떡 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심장이 점점 얼어붙고 폐부 깊은 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피냄새와 저주처럼 맴도는 호황중의 저주가 남아 있었다. 자, 트럭 노이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악몽은 끝난 게 아니다. 누군가의 낮은 속삭이니 모든 빛이 꺼진 순간 자신의 깃 속에서 세상 끝에 다다를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트럭 노이는 영원히 그 어둠 속의 집, 그 방, 살아남은 모두의 절대 끝나지 않는 악몽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다. 끝나지 않은 그림자 어둠이 내린 후 트럭 노이의 방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깊은 우물 같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의 웃음소리는 문 너머로 흐릿하게 희미해졌고 방 한가운데 홀로 서 있던 트럭 노이는 이따금 머릿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움직였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청했고 어머니는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조용히 그가 잠든 걸 확인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안정되지 않았다. 트럭 노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은 미묘한 균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죽음의 기운을 감지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을 때면 그의 방은 점점 더 냉랭해졌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 바닥에서 기어오르는 검은 그림자, 이따금 벽 너머에서 들리는 미세한 속삭임. 돌아와. 돌아와. 트럭 노이는 순간적으로 온몸을 웅크렸다. 매트리스 아래엔 어릴 적부터 가져온 인형과 어린 시절 앨범, 그리고 낡은 손전등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비추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숨은 그림자는 매번 더 두터워지고 심장은 점점 조여들었다. 어느 날 밤, 벽장문이 스르르 열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희미한 발걸음, 낡은 방바닥을 긁는 손톱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끊이없는 환각과 환청. 분명 깨어있는 시간임에도 트럭 노인은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거실에서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무섭게 왜곡되어 들렸다. 넌 무사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 또 그 일이... 트럭 노이가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 사이 목재가 똑똑 작은 망치질처럼 내면을 두드렸다. 침대막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먼지가 가득한 희미하게 울부짖는 또 다른 자신이 나타나 그를 조롱하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때론 창문 너머 달빛 없는 밤하늘에서는 창밖에 미끄러지는 검은 그림자, 그리고 머리맡으로 기어 올라오는 낡은 집 냄새와 함께 퍼지는 차가운 숨결이 트럭 노이를 또다시 포위했다. 3. 가족조차 멀어진 소년. 아침이면 가족들은 트럭 노이의 식은 땀을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니? 이젠 모두 끝났어. 괜찮다. 트럭 노이는 매번 고개를 저었다. 누구도, 심지어 부모조차 그가 겪는 진짜 지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 집에서 살아 돌아온 애야.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냥 다 꿈이라고 믿는 게 나을까? 친구들은 점차 그의 곁을 떠났고 트럭 노이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자신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 듯했다. 몸속엔 여전히 검은 피, 매일매일 밤이 되면 되살아나는 호황 중의 잔혹한 그림자가 또렷하게 흐르고 있었다. 4. 되살아나는 공포, 그의 귀환? 시간이 흐를수록 트럭 노이는 악몽과 환청에 점점 잠식되어 갔다. 가끔 책상 위에 두었던 연필이 호련히 사라지거나 창문에 톡톡 노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극도의 두려움으로 급격히 압박됐다. 어느 날 밤 트럭 노이가 꿈속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끝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처음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곧 차가운 손이 트럭 노이의 손목을 움켜쥔다. 익숙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악취, 그리고 비틀린 미소와 피멍든 눈동자. 꼭 돌아온다고 했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가 살아있는 한, 난 여기 있어. 트럭 노이는 비명을 지른 후 일어났다. 하지만 방 안은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다시금 낡은 집의 바닥을 끄는 길고 기이한 소리만이 길고 길게 악몽처럼 이어질 뿐이었다. 5. 그림자는 영원히. 트럭 노이는 알았다. 이 악몽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살아남은 모든 사람, 트럭 노이는 자신이 방금 상상한 것뿐이라 믿으려 애쓴다. 하지만 방 한 구석, 보이지 않는 어둠 저편에서 호황 중의 숨소리와 미소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창밖의 밤이 다시 한번 이 집과 소년을 깊은 어둠 속으로 삼켜 들어갔다. 피할 수 없는 속삭임. 1. 일상 속의 균열. 트럭 노이는 오랜 병원 생활 끝에 집과 학교로 돌아가려 애썼다. 아침, 따스한 햇살 아래서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짓고 서로를 챙기는 척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변한 게 없었다. 부모의 미소는 억지였고 형제들은 그의 곁을 잠잠히 스쳐갔다. 식탁에서도 트럭 노이는 막힌 목구멍을 넘기기 어려웠다. 숟가락 위 미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주변은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 사이사이 어둠과 불길한 기운이 비집고 드는 걸
그는 뼛속 깊이 느꼈다. 형광등이 조용히 깜빡거릴 때면 담장 너머 어딘가 누군가 코웃음 치는 낮은 공기마저 흐릿하게 흔드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트럭 노인은 슬며시 손목을 감싸쥐었다. 지난 지옥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2. 학교의 침묵, 친구들의 외면. 학교로 향하는 길은 흡사 무덤가처럼 적막했다. 아이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복도 끝에서는 아무 말 없이 수군거림과 웃음소리가 퍼졌다. 걔, 아직도 그 집 얘기하는 거 들었어? 진짜 본 걸까? 아니면 그냥 미쳤던 거 아니야? 트럭 로이는 모든 말과 눈빛에서 자신이 다른 세계 사람이 된 듯 외로움을 느꼈다. 교사는 그저 상냥한 척하며 잘 돌아왔구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 밤의 참상, 그 식지 않는 공포를 이해하지 못했다. 책상 의 작은 그림자까지 언제 그것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었다. 칠판 너머로 환청처럼 울려오는 목소리. 내가 널 보고 있어. 절대 널 안 놓아. 3. 시면으로 떨어지는 밤. 밤은 더욱 길고 깊어졌다. 트럭 노이는 매일 잠드는 것이 두려웠다. 불을 꺼놓으면 벽장 문틈, 침대 밑 어디선가 낡은 숨소리와 발걸음, 둔탁히 긁어대는 손톱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시면에서 트럭 노이는 자신이 다시 그 저택, 그 유리병 실험실 안에 있다고 느꼈다. 차가운 유리벽, 무술 가늘어졌다. 4. 가족의 균열과 멀어지는 심장. 두모는 점차 피곤하고 메마른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아들. 이제 여기엔 아무 일도 없어. 넌 강한 아이잖니. 트럭 로이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마저 깨진 거울 조각처럼 금세 무너졌다. 하루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동생이 트럭 로이를 힐끔 쳐다봤다. 형,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트럭 로이는 고개를 번개처럼 돌렸다. 거긴 아무것도 없었지만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늦은 밤 아버지는 남자답게 버텨야 한다며 그의 방문 앞을 한참 동안 서성이곤 했다. 그러다 미묘하게 외면하는 듯 방을 조용히 닫고 돌아갔다. 집 안도 가족마저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다. 5. 새로 드러나는 단서. 붉은 글씨.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트럭 노이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다. 새빨간 글씨로 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뚜렷하고도 삐뚤게 휘갈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트럭 노이는 공포에 떨며 주변을 살폈다. 문틈 밖 복도 어딘가에서 희미한 그림자와 유령 같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예전 집 악몽에서 들었던 그 속삭임이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다. 곧 네 차례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트럭 노이는 그 쪽지를 불태우려 했으나 불길은 흔적을 남긴 채로 멎어버렸다. 6. 죽음의 그림자, 예고된 사냥. 새벽이 오기 직전 트럭 노이는 벽 밖에서 어떤 형체가 천천히 매우 집요하게 창문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 낡은 집, 유리병, 시면에서 손짓하는 희생자들의 얼굴,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호황 중의 비웃음. 트럭 노이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어떻게든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기억은 더 선명해져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렸다. 밤하늘은 달없이 컴컴했고
그 어떤 작은 소음에도 심장은 폭발하듯 뛰었다. 7. 마지막 속삭임,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른 새벽, 트럭로이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공간, 긴 복도, 불 꺼진 교실, 텅 빈 거리를 끝없이 달렸다. 짙은 안개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목을 잡아챘다. 그 소리, 그 채취, 그 미소. 호황중이 다시 나타나 트럭로이의 귀에 낮고 길게 속삭였다. 넌 내 것이다. 운명은 피할 수 없어. 네 악몽은 내가 끝낼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아. 트럭로이는 꿈속 그름처럼 깃들어 있었다. 탈정 죽이지 못한 저주.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가도 트럭로이는 어둠과 속삭임, 피할 수 없는 사냥꾼의 그림자에게 영원히 쫓기고 있었다. 마지막 방구석 어둠 너머에서 붉은 눈동자가 도사리며 속삭인다. 아직 넌 끝나지 않았다. 끝없는 밤의 심연. 1. 드리워진 어둠, 사라지는 빛. 트럭로이의 삶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갈라지고 무너졌다. 창밖에는 연속되는 폭우가 멈추지 않았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머릿속을 뒤흔들고 바람결에 섞인 먼지와 부패한 흙내음이 집 안까지 흘렀다. 집안의 불빛마저 이젠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음산한 그림자를 벽 곳곳에 투사했다. 트럭로이는 창문을 연 채 한참을 멍하니 비에 젖은 어둠 속을 바라봤다. 거기 어딘가에 그가 분명 숨어 있다는 확신이 목덜미를 누르고 있었다. 2. 무릎 꿇는 가족, 고립되는 트럭로이. 밤마다 트럭로이는 비명에 가까운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시트는 식은땀에 젖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진흙과 곰팡이, 피냄새가 뒤섞인 환각에 사로잡혔다. 부모는 더 이상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신 차려, 이제 다 끝났다 며 소리치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울상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불을 흔들다 실수로 떨어진 손전등 소리에 동생마저 겁에 질려 트럭로이를 피해 도망쳤다. 식탁 위 차가 식기도 전에 모두들 자리를 떴다. 아무도 트럭로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집안 한가운데 그는 완전히 악몽의 전염자가 되어 있었다. 3. 학교와 사회, 더 깊은 단절.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은 조심성 없는 위로로 괜찮아질 거야만 반복했다. 친구들은 그와 어울리기를 꺼렸고 심지어 트럭노이를 거부하는 또래의 조롱, 괴담 퍼뜨리는 애, 저주받은 애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복도 끝 트럭노이는 교실 유리창에서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검은 형체를 몇 번이나 목격했다. 깜빡하면 사라졌지만 뒤돌아볼 때마다 그 모습이 점점 또렷해졌다. 4. 꿈과 현실, 환각의 도가니. 밤이 깊고 폭우가 잦아든 새벽, 트럭노이는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다. 긴 복도, 썩은 나무 냄새, 벽에 번진 피, 어둠에 잠식된 창, 그림자에 가려졌으나 배에 거칠게 새겨진 자국과 희미하게 번지는 핏빛이 또렷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모두 잡혀갔어. 트럭노이는 뒷걸음질 쳤고 벽에는 끊이지 않는 손톱 자국, 바닥에는 이전 희생자의 송곳니와 피 묻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어느 방, 어느 복도, 모든 어둠 속에서는 호황중의 얼굴이 구겨진 상태로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었다. 고고해.
새로운 희생자의 예감. 며칠 뒤 근처 골목에서 한 아이가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문은 급속도로 번져 트럭노이가 어두운 밤마다 무언가를 불러내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로 자라났다. 집 마당에 버려진 오래된 인형, 문 앞에 묻은 핏자국, 도벽을 일으키는 환청들. 네가 살아남았으니 이제 다른 아이가 필요해. 트럭노이는 점점 더 강하게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그와 접촉하려는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규분윤, 돌아온 호황중, 각성의 서막. 새벽 3시, 트럭노이는 또렷한 숨소리에 눈을 떴다. 창문 아래에서 누군가 트럭노이의 이름을 낮게 부르고 있었다. 트럭노이, 트럭노이야. 돌아와. 다시 그 집으로. 네가 남긴 거 모두 데리러. 창틈으로 검은 그림자, 썩은 손, 벌어진 핏줄, 뒤틀린 희생자의 흰 눈동자가 스며들었다. 트럭노이는 혼비백산에 방을 뛰쳐나가 복도를 질주했다. 뒤에서는 길고 기이한 끼 뚝뚝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본래의 형체가 아니었다. 입가에 번진 미소, 검게 물든 동공, 목덜미에 기생하는 피멍. 트럭노이는 외쳤다. 이제 그만. 도망치게 해줘. 날 놓아줘. 하지만 어둠과 냄새와 환청, 모든 공포의 실체는 점점 형태를 잡아 그가 피하던 호황중의 얼굴과 목소리로 차츰 모여들었다. 7일 시면에서의 최후의 대면. 트럭노이는 다시 자신이 처음 납치됐던 그 집 어둠의 지하방에 서 있는 환각을 보았다. 모든 희생자의 환영, 벽에 새겨진 붉은 글, 손톱으로 긁던 소리, 호황중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 여기가 널 위한 집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영원 속엔 절대로 멈추지 않는 호황중과 희생자들의 행진, 저주받은 자들의 속삭임이 칼바람처럼 울렸다. 내 고통이 끝나는 날, 이 저주도 끝나리라.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는다. 트럭노이는 깊은 절망과 광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밤의 심연에 몸과 영혼을 삼켜버린다. 마지막. 창밖에는 새 희생자를 부르는 길고 길게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 그 어둠의 행렬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